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더스입니다. 위더스입니다. 빨리 해줘요. 위더스입니다. 이번에는요. 네, 월간 위더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게 주간 위더스 컨텐츠가 있었잖아요. 네, 주간 위더스는 이제 일주일 단위로 우리 수강생들이 공부한 진도에 맞춰서 맞아요. 저희가 좀 영상으로 피드백 해드리고 공부 조언해드리고 좀 이런 컨텐츠였다면 월간 위더스는 또 위더스에 M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 한 달 단위로 이제까지 배운 내용을 복습해주는 그 월간 평가를 바탕으로 이제 얼마나 앞으로 더 학습을 하면 좋을지,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을지, 그 다음에 2월 달에는 좀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면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이제 월간 위더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더스는 월간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분기별로 모의고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위더스 그럼요. 첫 모의고사 언제죠? 4월 12일 그쵸. 4월 12일 이제 전국 교대, 심지어 얼마죠? 무료죠. 그쵸. 무료로 전국 교대 시행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월간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지금까지 실과 진도를 지금 딱 절반 나갔어요. 그 영역 4개, 5개 중에 2개 해서 조금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걸 절반 정도 했는데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수강생들 이제 평가를 봤는데 네, 어때요? 정말 재밌는 게 네. 저번에는 맞았는데 네. 이번에 똑같이 냈거든요. 네. 글씨 안 틀리고. 네. 근데 틀리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요? 네, 저번에 그런 거. 맞았는데 이번에 틀려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오. 저번에 틀렸는데 이번에 또 틀리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임용 시험이 결국 11월까지 가는 동안 결국 계속 반복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틀렸던 거 계속 반복 점검하고 특히 우리 수강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일주일 단위로 봤던 W 평가 맞아요. 그거를 계속 좀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그 문제를 그냥 아무거나 내는 게 아니라 맞아요. 가장 좀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를 좀 엄선해서 내다 보니까 네. 좀 그쪽으로 많이 복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실과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내용 영역 이름 무조건 외우라고 했잖아요. GD 인생기. 그쵸, GD 인생기 무조건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11월까지 진짜 무조건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새로 생긴 영역이 있다 했잖아요. 네. 디지털 관련해서. 정보 어쩌고. GD 인생기니까. 아니죠. GD 인생. GD 인생 할 때 D죠. D. 디지털 사회와 인공지능 네. 부분에서 관련된 교육과정 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키워드 위주로 암기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요거 다 까먹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컴퓨팅 사고랑 이런 쪽, 인공지능, 역량 이런 쪽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GD 인생기밖에 기억이 안 나요. 네, 정말 놀라운 게 지금 여기 비 네. 내리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12개의 문제 중에 지금 9개에서 비가 내려서 지금 태블릿이 촉촉해요. 그래서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막 틀리고 자꾸 까먹고 막 우울해하고 하거든요. 근데 당연해요. 당연한 너무 당연해요. 당연한 진짜로. 당연한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제일 언제 우울하냐? 약간 실습 다녀오고 나면 네. 사람들이 좀 우울해요. 실습 때 막 강의 듣느라 바쁘고 네. 막 복습도 못하고 한 거 다 까먹고. 맞아요. 근데 실습도 사실 생각해보면은 그때 거기서 하는 그 학년 지도안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은근히 또 강론 내용이라서 맞아요.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즐거운 마음으로 실습도 하고 하면은 다 도움되는 거니까 부담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실과 월간 단위로 복습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우리 균형 잡힌 식사 쪽 그래서 균형 잡힌 식사의 조건 이런 거 성취 기준에 나와 있는 거 제가 계속 성취 기준을 강조드리잖아요. 실과 같은 경우에 성취 기준에 나와 있는 거를 좀 잘 반복해서 키워드를 외우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바느질 있잖아요. 바느질. 네. 이게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어렵더라고요. 저도 들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제가 강의할 때도 바느질에 좀 열과 혼을 갈아넣긴 했는데 바느질이 출제가 된다고 하면은 진짜 까다롭게 출제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그 기초 바느질 뜨기 방법 있잖아요. 네, 막 시침질, 박음질 시침질.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대반을 뜨기, 이제 겉뜨기, 안 뜨기. 네. 그러니까 설명을 듣고 구분할 줄 알고 문제를 맥락을 듣고 해석할 줄 아는 그 정도 수준만 있어도 된다고 충분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그다음 발명 이야기했잖아요. 네. 마지막에 이제 발명하고 마무리가 됐는데 발명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발명에서 제일 중요한 거요? 내용 요소? 성취 기준? 그건 영역명? 당연한 거죠. 아니요, 발명 그 강론 내용 혹시 기억나요? 발명 강론 내용이요? 발명 기법? 그쵸. 발명 사고 기법.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그래서 발명 사고 기법 자체가 너무 많이 출제된 요소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명 사고 기법 공부를 하실 때는 명칭, 한 줄 설명, 예시 몇 개, 이 세 개지 세트로 해서 외우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문제에도 이렇게 내주셨네요. 그럼요. 문제 이렇게 정확히 냈죠. 그리고 그러니까요. 이제 문제 같은 경우에 제가 단답형 문제를 진짜 안 좋아해요.
스제트식 단답형은 진짜 맞아요. 안 안 좋아요. 좋아하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제는 이렇게 약간 서술하듯이 하는 문제거든요. 저희 월간 평가 같은 경우에 늘 문제를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되게 최대한 기출에 근거해서 발문을 조금 만들고 이런 만드는 설계가 다 기출 기반이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히 답을 쓰시오. 이런 게 아니라 뭐 교사 C가 제시한 사례를 활용하여 기억을 설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그 메타인지를 자극해 줄 수 있는 좀 그런 내용으로 평가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월간 평가도 좀 같이 잘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좋을 것 라는 같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거 외에 또 이제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 또 제가 실과의 모형, 진짜 실과 모형은 진짜 안 나올 가능성이 너무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치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요, 이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이에요. 이게 성취 기준에도 나와 있고 단계명도 이번에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해서 우리가 단계명과 활동까지는 꼭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진짜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제 실과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은 이제 저희가 이제 실과 강의가 이제 절반 남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앞으로 이제 복습을 하실 때는 당연히 이제 범위가 계속 늘어나요. 처음엔 요만큼 복습했다가 이만큼 복습, 이만큼 맞아요. 늘어나거든요. 근데 처음 복습하실 땐 제가 밑줄 쳐드리고 외우라고 했던 암기 요소 위주로 일단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성취 기준 같이 읽으면서 그 다음에 꼭 복습하실 때 이 W 평가, M 평가를 같이 끼고 한번 다시 풀어보시고 이 수강생분들 같은 경우에 인쇄를 또 할 수 있잖아요. 여러 번 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여러 번 풀어보고 하는 게 정말 도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과 같은 경우에 한 달 코멘트 하면 이제 요 정도 하고 마무리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과 공부하실 때 또 어려움이 있거나 궁금한 거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에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도덕 이어서 해주실까요? 네, 도덕은 이제 종강했는데요. 그쵸? 진도를 모두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진도를 모두 다 나갔는데 이제 마지막 진도 부분이 모형 부분이었거든요. 진짜 도덕 모형은 네. 근데 도덕 모형은 이제 모두가 아시다시피 모든 과목이랑 통틀어서 그냥 양자체도 제일 많고 그리고 출제 비중도 제일 높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수강생들이 아무도 안 외웠다. 근데 네. 단기간에 일주일 만에 외우는 게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데 말도 안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M평가에는 어쨌든 중요한 것만 냈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 진짜 다 틀렸어요. 그래서 모형을 그냥 아직 아예 안 외우셨구나. 그러면 아싸리 모형을 이 순서대로 외워라라고 말이라도 해드려야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좋아요. 일단 모형이 이제 제가 수업에서는 현재 6수업 과정 절차는 안 다뤘거든요. 그 6수업 과정 절차는 지도서 총론이 2022 개정 버전으로 완전히 나와야지 그 부분을 다루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2022 개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개정이 될 것이다라고 예고된 안이 있는데 그 안을 알려드렸고 이번에 수업에서 모형 10개만 알려드렸거든요. 6수업 과정 절차도 우리는 안 외워도 됐었어요. 10개만이 아니라 그 10개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수학은 4개밖에 없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10개도 그래서 안 외우셔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안 외워도 지금 괜찮지만 아싸리 이렇게 된 거 외워야 되는 순서가 있다면 이제 가치와 관련된 모형들을 먼저 외워라. 이제 가치 분석, 가치 명료화해서 가치에 관련된 모형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 모형들이 헷갈리는 단계명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3, 4단계가 이름이 되게 자기들끼리 비슷해요. 그러면 비슷하니까 비슷한 것들끼리 좀 구분될 수 있게 외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개념 분석 수업 모형이랑 도덕적 토론 수업 모형이니까 그 순서대로라도 먼저 그 순서로 단계명 먼저 외우시고 활동을 외우셔도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어서 제가 평가에도 가치 모형 단계명만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먼저 외우라고. 그쵸. 근데 단계명 이제 먼저 외워야죠. 네. 근데 그래도 그 단계명이 이제 이름이 좀 비슷하니까 뭐 합리적 의사 결정이랑 뭐 가치 판단이랑 어쩌고 저쩌고 막 많으니까 헷갈려 하시는데 그래도 그것만 먼저 외우셨으면 좀 좋겠다. 그렇죠. 근데 저도 이해는 해요. 그러니까 아는데 그래도 도덕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건요. 나 진짜 모형 다 틀렸어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뭐를 자꾸 생각이 나냐면 그래 그치만 도덕은 모형이 정말 많이 나오고 정말 중요하니까 내가 외우긴 외워야 돼. 이걸 계속 생각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양심의 소리를 바탕으로 일단 단계부터 외우자 이게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걸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되게 큰 차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조금 도덕 모형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돼지가 그 임신하려면 몇 개월 지나야 되냐 이런 거 외울 시간에 그 수업 모형 도덕 수업 모형 하나 제발 외워주세요. 더 외우고 그럼 좋지 않을까. 제발. 그럼 이제 우리 수강생들 목표 2월 안엔 도덕 단계명 정도는
암기하기. 네, 맞아요. 괜찮지 않아요? 네, 저도 2월에는 단계명만 암기해도 진짜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쵸. 근데 2월에 심지어 10개의 단계명을 다 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 가치와 관련된 모형, 그거 단계명만 다 외워도 너무 친절하다. 예. 그냥 그것만 외워도 일단 성공. 반은 그럼요, 먹고 들어가는 그럼요. 거라니까요. 그것만 해도 돼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2월엔 좀 그런 목표를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외우시고 이제 3월, 4월로 넘어갈수록 도덕적 토론 수업 모형이랑 이런 발문이 나왔던 모형들은 그 해당 단계 활동에서 어떤 발문을 써야 되는지도 같이 암기를, 그러니까 천천히 살을 붙여나가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좋아요. 왜냐면 네. 저도 현역 때 공부할 때 생각해보면 일단 모형 단계명부터 무조건 네.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그 모형이 예를 들어서 단계가 5개 있다고 하면 다 중요하진 않아요. 맞아요. 보통 맨 앞에 거는 이미 그냥 비슷해요. 다 비슷해요. 문제 확인, 무슨 문제 제시, 뭐 다 맞아요. 비슷해요. 맞아요. 학습 문제 확인. 그래서 그거는 일단 제끼고 네. 그 모형의 특징이 두드러지는 네. 그 단계부터 채워넣었어요. 그렇게 하나씩 블럭 넣듯이 이렇게. 그쵸. 왜냐면 시험에 그 첫 번째 단계를 단계명 묻을 가능성은 되게 낮죠. 그 내면 진짜 교수가 나쁜 놈이죠. 그니까요. 왜냐면 되게 똑같잖아요. 그쵸. 그런 관점을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단계명별로 외우면 좋지 않을까. 그럼 2월 목표? 단계명 단계명만 외우기. 해야죠. 좋습니다. 네. 그렇게 도덕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네. 그리고 도덕은 의외로 목표도 많이 안 해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인간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 그러니까 이 도덕적이면서도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행동하는 시민, 이 개념이 중요한데 그것도 목표 정도도 같이 외우시면 너무 좋겠다. 실과가 범인인가 보다. 실과에서 자꾸 제가 맨날 네. 이런 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해서 그런가 도덕까지 안 외우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또 암기할 부분을 잘 체크를 해서 저희가 좀 강의에서 명확히 말씀드리잖아요. 이 맞아요. 부분은 출제 가능성이 되게 높으니까 진짜 무조건 암기했으면 좋겠다. 얘는 가능성이 정말 낮으니까 지금 당장 할 필요 없다. 혹은 극단적으로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네. 제시해 드리잖아요. 그죠. 강의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마다 강의 내용에서 그 과목의 특성을 살려서 저희가 다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 특성에 맞춰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드리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월에는 그러면 이제 무슨 강의 하시나요? 이제 저는 2월에. 2월에 제가 또 총창통이 끝났지 않습니까? 맞아. 네. 총창통. 끝났죠. 너무 시원하게 끝났고요. 이제 사회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총창통 자체로 뭘 해야 될지 조금 구조화가 잘 안 된다신 분들은요, 총창통 단과도 들을 수 있거든요. 사실 단과 자체 강의가 많지 않다 보니까 가격도 되게 저렴해요. 그럼요. 친구랑 나눠 들어도 돼요. 그럼요. 그럼요. 네, 총창통.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총창통 또 강의 오셨잖아요. 구조화 또 깔끔하게 해가지고 그럼요. 드리거든요. 구조화된 자료 주고 네. 수강생들 주고 하니까 그럼요. 그런 것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 같은 선생님도 경우에는 2월에 이제 수학 시작했죠. 네. 수학 이제 막 시작해서 이제 수학 OT, 그러니까 사실 저는 진짜 OT 강의를 대충 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1시간짜리 진짜 그것만 들어도 도움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하거든요. 진짜 옆에서 그래서 봐도. 여러분들이 그 방문가 홈페이지에서 네. 어차피 무료로 다 보실 수 있거든요. 진짜. 결제 안 해도. 네. 그거라도 꼭 보시고 수학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2월 달부터는 이제 수학 계속 이제 실과랑 같이 섞어서 달려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수학 제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OT 들으면서 이런 식으로 하시는구나 하면서 훨씬 이해도 잘 되고 많이 도움 받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할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1월이니까 다음에 언제 만나죠? 2월. 네, 다음에 2월. 월간 위더스는 2월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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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하나. 둘, 셋.